VPC 엔드포인트로 AWS 서비스를 프라이빗하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보안 강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VPC 엔드포인트의 개념과 실무 활용법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VPC 엔드포인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의 차이점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S3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 설정 방법, 라우팅 테이블 구성, 엔드포인트 정책 설정까지 실습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강화 효과와 비용 절감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NAT 게이트웨이 없이 AWS 서비스에 프라이빗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VPC 내부의 리소스가 S3나 다이너모DB 같은 AWS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인터넷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AWS 백본 네트워크만을 통해 프라이빗하게 연결할 수 있어 향상된 보안과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VPC 엔드포인트가 필요할까요? 기존 방식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므로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인터넷에 접근하려면 NAT 게이트웨이가 필요한데 시간당 요금과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셋째, 인터넷을 거치므로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줍니다. VPC 엔드포인트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먼저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S3와 다이너모DB 서비스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하며 가장 큰 장점은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VPC당 하나씩 생성할 수 있으며 해당 VPC의 모든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AWS 프라이버트링 기술을 사용합니다. ENI, 즉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여 프라이빗 IP 주소를 할당받습니다. S3와 다이너모DB를 제외한 대부분의 AWS 서비스를 지원하며 EC, 램더, SNS, SQS 등 100개 이상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당 요금과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타입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완전 무료이지만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시간당 약 0.01달러와 기가바이트당 데이터 전송 비용이 부과됩니다. 지원 서비스는 게이트웨이가 S3와 다이너모DB만 지원하고 인터페이스는 대부분의 AWS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동작 방식도 다른데 게이트웨이는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하고 인터페이스는 ENI를 생성합니다. 가용 영역 측면에서 게이트웨이는 리전 레벨이고 인터페이스는 AZ 레벨로 동작합니다. 이제 S3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를 실제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VPC 콘솔에서 엔드포인트 메뉴를 선택하고 엔드포인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이름에서 com Amazon AWS 리전 S3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타입은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고 연결할 VPC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라우팅 테이블을 선택하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면 선택한 라우팅 테이블에 자동으로 규칙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S3의 프리픽스 리스트이고 타겟은 방금 생성한 VPC 엔드포인트 아이디입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 S3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아닌 VPC 엔드포인트로 라우팅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EC2 인스턴스도 NAT 게이트웨이 없이 S3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엔드포인트 정책은 엔드포인트를 통한 접근을 제어하는 IAM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S3 액션이 허용되지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정책과 IAM 정책, 버킷 정책이 모두 함께 작동하여 최종 접근 권한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버킷으로만 접근을 제한하거나 읽기 전용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버킷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정책에서 리소어스 필드의 특정 버킷에 ARN을 지정하면 됩니다. 버킷 자체와 버킷 내의 객체를 모두 포함하려면 버킷 ARN과 버킷 ARN의 슬래시 별표를 추가한 두 개의 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버킷에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버킷은 차단됩니다. 이 정책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블록 안의 이펙트는 allow, 프린서펠은 별표로 모든 주체를 의미합니다. 액션은 S3, 별표로 모든 S3 액션을 허용합니다. 리소어스는 두 개의 ARN을 배열로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버킷 자체, 두 번째는 버킷 안의 모든 객체입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면 마이 컴퍼니 버킷과 그 안의 객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액션 필드의 get 오브젝트와 리스트 버킷만 지정하면 객체를 읽거나 버킷 목록을 조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put 오브젝트, delete 오브젝트 같은 쓰기 액션은 차단되므로 실수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에 읽기 전용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 유용합니다. 이 정책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펙트는 allow, 프린서펠은 별표입니다. 액션은 배열로 S3, get 오브젝트와 S3, 리스트 버킷 두 개만 지정했습니다. 리소어스는 별표로 모든 버킷을 의미하지만 액션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읽기만 가능합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면 모든 버킷에서 읽기 액션만 허용하고 쓰기는 차단됩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보안이 크게 강화됩니다. 데이터가 인터넷을 거치지 않으므로 중간자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줄어듭니다. AWS의 프라이빗 백본 네트워크만 사용하므로 외부 네트워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특히 금융이나 의료 분야처럼 엄격한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VPC 엔드포인트는 필수적인 아키텍처 요소입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S3에 접근하려면 NAT 게이트웨이가 필요한데 NAT 게이트웨이는 시간당 약 0.045달러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한 달이면 약 32달러입니다. 또한 NAT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데이터는 기가바이트당 0.045달러의 전송 비용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S3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완전 무료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S3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 월 수백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향상됩니다.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AWS의 고속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므로 지연 시간이 감소하고 처리량이 향상됩니다. 특히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거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혼잡의 영향도 최소화되어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이너모DB도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설정 방법은 S3와 거의 동일합니다. 서비스 이름으로 com Amazon AWS 리전 다이너마드브를 선택하고 타입은 게이트웨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이너모DB 엔드포인트 역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라우팅 테이블에 자동으로 규칙이 추가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램더 함수가 다이너모DB 테이블에 접근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더 많은 AWS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C, 램더, SNS, SQS, 클라우드아치, 시스템즈 매니저 등 100개 이상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NI를 생성하여 프라이빗 IP 주소를 할당받고 DNS를 통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생성할 수 있으며 각 AZ마다 독립적인 ENI가 생성됩니다. 엔드포인트는 클라우드아치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양, 연결수, 에러 발생 건수 등의 매트릭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알람을 통해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VPC 플로 로그즈와 연동하여 더 상세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도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엔드포인트의 성능과 보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언제든지 삭제하고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삭제하면 라우팅 테이블의 규칙도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지해도 무방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엔드포인트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생성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때 S3에 대용량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경우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램더 함수가 다이너모DB에 접근할 때도 필수적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이나 배치 처리 파이프라인에서도 보안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는 현대적인 AWS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VPC 엔드포인트로 AWS 서비스를 프라이빗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의 차이점, S3 엔드포인트 설정 방법, 보안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AWS 아키텍처에 VPC 엔드포인트를 적용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